제가 저번에 한국 정부를 깠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댓글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정부를 깠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던가 그 정부를 부정한다던가 그 정부가 지금 당장 뭐랄까 뭐 국가에 대한 뭐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깠다고 해서 그 순간 자유한국당의 지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치에 깊게 관심을 가진 분은 이건 좌우 상관없이 뭔가 굉장히 배타적으로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중도파를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절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뭐 사설은 이 정도 하고 이번에 말할 건 반대로 그 역사 속에서 보는 그리고 손자병법 그리고 임진왜란을 그리고 일본의 문화 같은 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일본이 한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일단 임진왜란을 보면 크게 보면은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한국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격을 해서 수도만 탈환하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일본이 보급로라는 걸 거의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해상보급하고 말지. 그러니까 육상보급이라는 걸 아예 선택지에서 배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이순신 장군이 보급로를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그리고 또 선조가 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근데 사실 일본은 그 부분을 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기본 문화는 저번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영주 단위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거는 걔네는 그 쿤이라고 표현하죠. 나라라는 거를 그게 전국시대 때만 해도 영주 하나를 그 쿤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지 하나하나가 국인 거고 나라인 거죠. 우리로 치면은 이제 거의 그런 거예요. 시 단위로 나라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침략을 당하고 나면 거기 있는 영주 가문을 몰살시키던가 아니면 가신으로 삼던가 하면은 거기 있는 그 뭐야 농민들은 그냥 다른 영주 하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 영주님이 당하든 말든 나랑 크게 상관이 있나? 왜냐면 다른 영주가 오더라도 뭐 수탈 당하는 건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 영주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냥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주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거 아예 없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일단 왕이 튄 거는 조선에서 한 번 튄 건 사실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역사 속에서 많이 그런 경우 있었고 그러고서도 이제 반대로 준비를 해서 상대한테 반격을 가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겠지 때문에 몽진을 한 번 한 거 가지고는 역사가들이 까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고서 이제 아예 그 압록강 건너가지고 명나라로 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까이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선조가 했었던 그 이순신에 대한 옹졸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까는 거지. 기본적으로 한 번 튄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튄 거 자체가 그 영지를 포기했다라는 선언과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영주가 영지에서 튀었다 하면 그냥 영지를 버리고 튄 거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니 항복하면 항복하고 싸울 거면 싸우지. 그래 그 자기 세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다른 영지로 가는 거면 몰라도 선조처럼 끝까지 완전히 다 버리고 떠난다? 이런 개념은 일본 입장에서는 좀 참 기묘하다?
일본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당초 도요토미는 선조를 죽일 생각도 없었어요. 선조를 자기 가신으로 삼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뻘쭘해진 거죠. 아니 왜 도망가지? 그냥 사로잡은 다음에 내 가신으로 삼고서 길이나 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도요토미는. 그리고 도요토미가 예상 못한 게,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전 세계 어디서라도 예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존재니까 그건 넘어가더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게 의병의 존재죠. 예를 들어 일본이 그렇게 총옥새 좋아하고 막 사무라이 다마시 뭐 이러는데, 엄밀히 말해서 레알 그 옥새를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 국민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이게 제가 민족주의 싫어하고 전체주의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영향이 저한테도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놈의 국뽕. 근데 진짜 싸구려 국뽕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닌데도 분화방처럼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예를 들어 인도 문화권에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여자들이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모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국도 있긴 하죠. 뭐 자결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만, 한국은 자결 이전에 여자들도 전쟁터 나가가지고 돌이라도 날라가지고 대응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메인 전력은 아닌데 진짜 급하면 여자까지 나서서 싸운다. 이 문화가 그렇게 총옥새 좋아하는 일본에도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그 무쌍 찍고 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여자가 유사시에는 발악이라도 한다 이거죠. 거의 대부분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도요토미 입장에서는, 아니 왕이 떠났으면 이건 점령 끝난 거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왕이 땅 버리고 갔으면 여기 이제 다른 애한테 땅 나눠주면은 알아서 점령되겠지, 이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조선의 농민들은 이제 생각이 다르죠. 아씨, 내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한테 일저 외놈들한테 털리고 있네, 이러면서 그 분노와 그 의무감과 나라를 지켜야겠다 막 이런 사명감 막 이런 거에 불타오르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을 그 우두머리로 삼고 자기들끼리 군을 조합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는 사실 의병이 정규군인 줄 알았어요. 뭔 소리냐면, 도요토미의 머리에는 의병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병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니까. 어떤 영주가 조직을 했거나 아니면 뭐 국가에서 조직을 한 군대여야지만이 작동하지, 무슨 농민이 농기구 들고 나와가지고 저하고 싸운다? 일본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한국이 대응이 아쉽다라고 했지만 일본도 모자란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 거예요. 예측을 전혀 못한 거야. 상대 문화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인종인지 민족인지 그런 걸 전혀 예측을 못하고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막말로 우리 입장에서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도, 사실 저 정도로 자극적인 원사, 예를 들어 일본인 그 누구 왔었잖아요. 누구 왔어가지고 경제 차관인가 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로 좀 하려고 했는데 되게 막 개무시를 했었잖아요. 한국 그 누구야,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일본 가려고 한국 가려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냥 개무시를 했었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사실 그 정도면 일본에서는 거의 싸움을 거는 수준인데, 전쟁하자 전쟁 선포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전쟁이니까 정말로 싸우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우리를 물러보내 뭐 이러는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드 도발을 했네. 저는 일본이 어떤 생각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니들 식민지 수준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제스처를 취한 거라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겪고 나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가져가서 제일 많이 공부를 했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그 특유의 그 민족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한국 민족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모조리 달려나가는 그런 성향은 분명히 보였어요. 이거 뭐 일본에서는 그렇게 카미카제니 뭐 총옥센이 얘기를 했지만, 그 국가가 강제로 시킨 거고, 안 하는 인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자폭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왜 살아남았냐 이런 조인트를 깐다든지, 아니면은 그 편지 같은 거 보면은 죽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이거 작전 끝내고 폭격한 다음에 살아 돌아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일부러 죽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써놓은 편지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개죽음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한국이 자살 특공 같은 걸 하진 않지만 거의 자살 특공에 준하는 그런 각오랑 정신, 그런 자세, 그런 걸 가지고서 물불 안 가리고 전쟁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일반 평민, 일반 농민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 아베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베가 계산기로 때려본 결과 한국이 피해를 입는, 그 경제 수지에서 피해를 입는 게 한 5%에서 10% 사이고, 일본이 피해를 입을 게 2%에서 뭐 3% 사이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돌렸다라는 뭐 썰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자기 세계관에서 아베는 계산을 때렸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선 거의 완벽하게 때렸을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런 건 잘하니까. 근데 자기가 가진 세상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일본에 대한 대항의식. 일본인들은 말로는 한국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고 한국 싫어한다고 하고 뭐 혐한이라고 하고 이러지만은, 실제로는 걔들은 진지하게 한국을 막 쓸어버려야 되니 뭐 다 조져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은근히 없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냥 까내리는 게 아니라 강점, 약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민중의 특성,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를 흔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단합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철저히 조사를 했겠죠. 근데 안 했어요. 사실 혐한 서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상대를 근거도 없이 그냥 까기만 하는 그 정신 속에는 결국은 자아도취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더 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잖아요. 뭐 빈수레가 요란, 아니 이거 조금 다르구나. 이거 맞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일본이 이렇게 선택한 것도 아베 자신이 내각을 휘어잡기 위한 전략으로서 선택을 했다면 비정상이라든지 비이성적이라고까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국가 대 국가로서 좋은 전략이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한국이 똑같아요. 한국이 미리 판을 짜지 못했고 한국이 대응을 감정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을 했지만 일본도 전혀 전략이고 나발이고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몰리니까 할 수 없어서 선택한 선택지가 이거인 거지. 물론 계산은 나름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철저한 우리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걔들은 아직도 제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걔네 일본 민중은 이번에 투표율이 27%밖에 안 나왔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낮게 나온다고 해도 심지어 가장 낮다는 20대 투표율도 27%까지는 안 갈걸요? 그한 4, 50% 되지 않나? 예당초 50%만 돼도 이거 뭐 나라 망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오는데 27%? 27%? 국민 전체 비율에서 27%. 야. 과거 일본은 농노가 그냥 점령하고 나면 반항도 안 하고 넘어오는 존재니까 조선 노비, 조선 농민들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지금도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없으니까 한국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할 거란 예상을 전혀 못했죠. 근데 한국인들은 이게 말로는 뭐 정치 혐오니 뭐니 해도 뭔가 국가가 무시를 당했다고 하면 내가 무시를 당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성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조선시대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못해도 한 700년 정도 쌓여진 거죠. 단일 국가로서. 싫든 좋든 단일 국가로서.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그런 거 되게 적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빨아주는 고구려도 실제로는 조선보다는 그 중앙 집권이나 이런 농민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세스러운 느낌? 오히려 지금의 제가 말했던 그 전국시대의 농노들, 일본 전국시대의 농노들이나 중세의 농노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일치단결해서 싸우는 그 특유의 민족성, 한국인의 정체성은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강력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무기인 건 맞고,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제대로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저렇게 지금 빌빌대고 있는 거다. 결국 일본은 항상 그래요. 섀도우 복싱을 잘해. 지들 내부에서 완벽한 설계다, 완벽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모든 걸 그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일본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건 선악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이득 추구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에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굉장히 모자랐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공략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인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간과한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일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상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리고서 뭐 나름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승부를 걸어왔지만, 승부수를 띄웠지만 예측에서 벗어난 우리의 반응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말한 건데, 전쟁은
제가 한국 정부 연락 갔잖아요. 근데 전쟁은요, 어차피 더 잘하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요, 덜 병신인 놈이 이깁니다. 일본, 그래서 이번 거는 약간 그런 거죠. 일본이 왜, 일본의 병맛짓? 병신짓? 뭐 이런 느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일본의 문화, 그리고 중국의 문화, 좀 더 나아가면 러시아의 문화, 그런, 그리고 사람 한 명 한 명 인성에 대한 거,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진짜 외교부가 해야 되는 게, 최소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정도 안에서는 외교부가 됐든 아니면 뭐 그 뭐야 국정원이 됐든, 걔네들이 내부적으로 각 국가의 문화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정치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서 브리핑 필요하면은 그냥 쭉 바로 나오게,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 작업을 소홀히 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일본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